이번 9월에서는 조금 선택지를 조금 헷갈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주면 되고요. 모의고사 펴보자. 24번부터 봅니다. 제목. 이거 다 맞았니? 괜찮아? 얘는 괜찮았어? 이거 주제만 빠르게 찾아봅니다. 주제만 찾아서 밑줄 그어보세요.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자, 얘가 그거 대입학 유형 중에서 3점으로 나온 애고요. 처음부터 보면요. Before the web 들어가 있지. 그지? 그러면 웹이 나오기 전에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그 newspaper archive들은 주로 musty domai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밑에 지금 얘네 다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 막 곰팡이내 나는 그런 영역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을 그렇게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그냥 되게 막 너드같이 그런 애들이 보통 하는 게 조금 뉴스페이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이거는 과거의 얘기죠. 그죠? 그럼 과거의 얘기를 굳이 꺼내다라는 건 현재의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비교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의에 따르자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언론이라는 것은 지금 current, 현재다라고 들어가 있어. 그건 뭔 말이야? 정의에 따르면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현재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지. 그치? 앞에서 지금 이 머스티에 대한 단어가 밑에 들어가 있었거든. 곰팡이내 나는 것이라고.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곰팡이내 나는 튼튼한 것이었어. 막 연구자들이 하고 막 저널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학문을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것이었어. 근데 정의에 따르면 저널리즘은 그런 현재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게 조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과거가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현재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방향성이겠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접근 가능성들은 이런 기록 보관소들 그런 아카이브에 대한 이런 그 접근 가능성은 has greatly extended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구닥다리한 그런 꼼꼼한 애들만 하니까 접근 가능성도 되게 좁고 그랬었는데 지금 당연히 현재의 것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빠르게 현재의 것들을 캐치업할 수 있어야 저널리즘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확장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니까 빠르게 현재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shape of life of journalism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고러한 그런 선반에서 얘네들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더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은 일반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용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때 오히려 옛날에는 옛날 것들을 주로 다뤘다고 해도 지금은 그 접근 가능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확장이 됐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히려 더 최신의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냥 그런 인용구들로 사용이 되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널리즘의 취지인 현재의 것을 나타낸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with regard to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의미가 무엇을 만들어요? 복잡한 그런 이슈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이슈들이고요. 그때 그 출발점은 can be 무엇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 readiness, 준비성으로 볼 수 있겠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저널리즘에 대해서 의미가 산출되는 것들, 이런 저널리즘의 의미 같은 것들을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무엇에 대한 준비성이다?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온라인 뉴스의 소비자들 덕분에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앞에서 나와 있었던 과거에는 웹이 나오기 전에는 이랬다 해놓고 지금 웹이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도 지금 됐을 때는 온라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미 웹이 등장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과거의 것들을 그냥 현재의 최신의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현재의 것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참여합니다. 무엇에?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깔려있는 그런 이슈들이나 맥락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옛날의 것들을 그냥 자료로 활용해서 오히려 현재를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그지?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웹을 통해서 이러한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의 것들에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의 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니까 맥락이나 이런 게 더 많아졌다지. 그지? 자, 그러면서 그것들은 뭐야, 심지어 무엇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가능한 것들, 뭐 프린트한 컨슈머들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무엇이 고려했나 어쩌고저쩌고. 자, 보니까 이제는 질도 조금 올라갔나 봐. 그래서 온라인 뉴스에 대한 키워드 계속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온라인 뉴스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자질들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죠. 그죠? 그러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야? 온라인이나 그런 archive 그런 거나 과거 것들을 인용해서 맥락으로 활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준비성,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 온라인에 의해서 준비가 됐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록 보관소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과거의 것들을 사용해서 맥락이나 그런 의미를 더해서 깊이를 더 더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그것들 덕분에 우리가 뉴스 스토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훨씬 더 확장된 그런 경제든 사회든 뭐 문화적인 이슈가 됐든 전부 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짧게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닌,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넓은 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도 새로운 뉴스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짧게 살았었고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았었다가 그랬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을 때 과거의 것들, 그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맥락이자 우리의 이해를 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을 하니까 현재의 것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지? 이 정도로 맥락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장점, 변화의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은 웹 이전에는 이랬고 온라인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를 먼저 잡아야겠지? 그지? 이렇게 봅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저널리즘은 lasting, 더 지속적이고요. 더 오래되고요. contextually wider. 사실 얘네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 맥락적으로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아까 여기에 나왔던 게 지금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이 뒤지게 높아졌다라는 것이지. 그지? 그럼 이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 옛날에는 그때 있었던 그런 순간순간만 다뤘을지라도 지금은 과거에 있는 그런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있잖아.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맥락적으로 조금 더 넓어졌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주는 것이고, 앞에서 보면은 요 사실 라스팅 논거는 요 부분 말고는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짧게 살았었고 연결되지 않았었다. 지금은 연결이 돼서 맥락적으로 더 넓어졌고, 그리고 옛날에는 잠깐 있다가 갔던 것들이 지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것들을 다 접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야. 됐지? 그럼 현재 일어난 이 사건들도 뉴스도 기록이 돼서 나중에 미래가 됐을 때 그 과거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뉴스가 이제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지? 다른 것도 선지 한번 읽어본다. 여기 또 latest content 들어가 있네요. 요거는 가장 최근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뉴스는 with daily newspaper. 그럼 온라인 뉴스가 그럼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뉴스페이퍼를 이긴다는데 딱히 우리가 그 신문끼리 뉴스끼리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즘이 드러내는가, 뭐 드러내는가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의미나 그런 이해를 맥락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때는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낸다고 하죠. 그죠? 뉴스 뒤에 숨겨진 이야기라고 하면은 그 뉴스 말고 그 뒤에 있었던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숨겨진 뜻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조금 애매해.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맥락 파악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면 하우는 지금 방법이지. 그치? 그러면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맥락을 파악하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스텝별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방법의 의미 때문에 아예 제껴주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여정을 시작해볼까? 과거로의 여정, 인쇄된 뉴스페이퍼. 우리 인쇄된 거는 애초에 키워드가 아니지. 그치? 지금 온라인이라는 그 웹이라는 핵심어가 들어갔어야 됐고요. 자,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저널리즘 하면서 웹 월드 들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 부족한 건 뭘까?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들어갔어야 돼. 그치? 과거가 들어가 있어야 이 웹 저널리즘의 장점은 무엇이어? 웹 세상에서는 과거의 기록들을 전부 다 써서 현재를 이해하는 맥락으로 활용하겠다 했잖아. 그치? 그럼 과거를 통해서 우리 현재가 더 잘 이해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라는 내용이 전혀 없죠. 그죠? 과거나 맥락 이런 식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1번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글쎄 이거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로 넘어가 볼까? 30번. 아주 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 줄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벌써 한분에? 이제 시작했는데? 1분 40초. 얘를 어렵다. 20초. 볼까우? 자, 본문이다 30번. 어휘 문제 풀 때는요, 요 첫 번째 동그라미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서 최대한 맥락이랑 그리고 핵심 소재 같은 것들 잡고 나서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1번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문장이 여기부터란 말이야? 그럼 그 앞에서 핵심을 잡고 시작해야 돼. 그럼 앞에서 핵심을 잡아보세요. 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한가? 그럼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왔네? 그리고 심지어 장소 존나 높이면서 나 좀 봐 얘들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장소는 존나 중요하다로 시작됐지. 그치? 그럼 이 뒤에부터 계속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연결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70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직물 생산이라는 것은 뭐죠? 핸드 프로세스, 수작업으로 하는
using 무엇을 사용해서 섬유들을 사용했고요. 이 섬유들은 이용 가능한 섬유들이겠지. 그지? 근데 within 어디 안에서 geographical region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장소라는 키워드 잡았지. 그지? 장소가 중요하다 했어. 이 안에서 지금 장소와 같이 맥락을 가는 거. geographic region. 지리적인 지역 들어가 있죠. 이게 장소네. 그지? 그럼 여기에 장소가 들어가 있어. 그럼 장소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그런 장소 안에서 이용 가능하대. 그럼 이렇게 특정한 장소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 장소가 중요하다. 맥락 괜찮네요. 그죠? 그럼 이 정도면 일단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for example 예시가 들어가 있을 때 같은 내용 반복해주면 되지. 그지? 예를 들어서 천이나 울, 비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앞에 있는 섬유들에 대한 예시였네. 알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제 거래가 들어갑니다. among regions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소야. 그지? 자, 그러면 그 앞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들을 생산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특정 지역에서 이용 가능해. 즉 장소가 지금 좁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다가 장소들 사이에서 무역을 해. 그럼 장소의 개념이 확장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소를 거래를 했어? 그럼 장소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구나. 그럼 그 앞에서는 우리가 직물 산업 같은 거 수작업으로 할 때 특정한 그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지역끼리의 이동이 안 돼. 그러면 그 너네 잠실 원래 집안 되게 약한 거 아니? 네. 잠실 원래 뭐 하는 데였는지 알아? 그 누에 뽕팥이었어. 뽕팥. 그래서 그렇게 집안이 약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집안이 약하다 보니까 그 바닥이랑 이런 도로공사를 아주 개빡세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강남가 물에 잠기고 난리 났을 때 잠실 오지게 살아남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잠실에서는 이제 뽕나무 가지고 누에를 가지고 막 비단 만들고 그런 거 했겠지. 그지?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지? 막 당나무나 이런 것들 껍질 벗겨올 수 없는 거죠. 여기는 뽕나무 밭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당나무를 쓰던 애들이랑 뽕나무를 쓰던 애들이랑 걔네들은 그 뽕나무가 있는 데서만 비단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당나무가 있는 데서만 한지를 만들 수 있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지금 지역이 넓어졌어. 그럼 당연히 아까 앞에 있었던 이용 가능성 지역이 특정한 곳에서 넓어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용 가능성이 특정한 곳에서만 이용 가능했다랑 이용 가능성이 증가됐다는 이 지역의 거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특정한 곳에서 더 증가하면서 이제 잠실이랑 저 옆에 있는 한지 만드는 데랑 같이 교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섬유들 그리고 그 직물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산업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기술적인 발전들은 제조되는 섬유죠. 그죠? 그러면 제조되는 섬유에서 이제 또 발전이 일어났네. 그지? 그래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기술 발전도 일어났어. 그러면 그때 사실에 더해졌다죠. 그죠? 뭐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가 증가되고 좋아지면 아까 우리가 계속 잡는 내용이 장소에 대한 그런 방향이었지. 그지? 그러면 그 전에 거래가 되면서 장소가 넓어졌지. 그지? 이게 지금 바뀌는 시점이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기술 발전이 일어났어. 그럼 장소가 더 좁아지겠어? 더 넓어지겠어? 기술 발전이 돼. 더 좁아지겠어? 넓어지겠지. 그치? 그럼 그 내용으로 보면 되겠지. 이 내용은 뒤에 있는 사실이 더 넓어지고 더 확장이 되는 방향이면 맞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섬유들과 직물들은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안 타잖아. 그럼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장소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더 이상 장소에 묶여있지 않아. 장소가 아까보다 아까는 장소가 넓어졌던데 이제는 장소를 완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방향성이 맞지? 맞다고 하는 거야. 그지? 계속 그냥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쉬운가? 자, 그러면서 이런 패션 회사들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또 획득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직물들이나 제품들을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들 with little이니까 없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 여기 없어. 어디에서? where? 장소가. 그지? 그럼 이 앞에서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더 이상 장소가 엄청 연결되고 할 필요가 없다. 괜찮네?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상관 없어졌다지.
해놨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countered 하면 counter 최대치랑 같은 뜻이죠. 반박하다. 자, 무엇을 반박했다? disconnect 하면은 이게 뭐야? 아까 앞에서 연결이 없다 그랬지. 그리고 연결 없다. 여기 disconnect지. 얘네가 같은 내용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방금 바꿨지? 이상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no connection이랑 disconnect 하나 찾았으면 되겠는데? 야, 너무 쉽다. 이거 틀린 족밥 누구야? 아, 모두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조금 쉽게 보면 쉽죠? 그죠? 너네가 어렵게 막 하나하나 이해해야 돼? 하면 좆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어휘 문제는 그 전부터 핵심 소재 잡았지. 그럼 모든 그 내용들을 이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 내용들이 딱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이 소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든 그 소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을 이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 해석을 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했으면 조금 고난과 역경이 함께 했겠지? 자, 그래서 그럼 소비자들과 그런 제품들 사이에 이제 연결이 되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서 between 뭐 사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것들을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보니까 뒤에서 이런 것들도 막 인간이랑 그런 천연 자원들의 그런 필수품을 막 경시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만들 때 더 이상 그런 장소나 이런 리미트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인간이나 그런 천연 자원들 이런 거조차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나 봐. 여기서 원래 잠식이었으면 뽕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약간 옛날에 소 키우듯이 아주 큰 재산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굳이 뽕나무 없어도 막 이것저것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뽕나무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냥 놀 수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 자, 그러므로 했을 때 어휘를 찾았으면 그 다음 내용은 같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그 순서 문제 풀 때, 흐름 문제 풀 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renewing 새롭게 장소의 가치를 새롭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건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요 앞에 내용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그렇게 했을 때 reconnect 다시 연결합니다. 무엇을? 이제는 장소를 연결하면 안 되지. 그지? 무엇이 다시 연결돼야겠어? 회사나 그런 소비자들, 사람과 다른 장소들과. 그러면 얘네들이 나온 얘기는 앞에서 보면은 막 원래 필요한 것들이 있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그것들이 장소에 대한 리미트가 사라지면서 인간이나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필수성을 경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새롭게 바꿔. 그래서 장소가 그래도 중요해요 라고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달라진 거지. 그래. 그래서 앞에서 끊겼다가 달라졌다고 했으니까 다시 연결되는 거. 이 정도로 방향이 들어가야죠. 됐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 아마 뭐 헷갈려서 5번에서 헷갈렸어요 하면 뭐 그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다. 1, 2, 3번 골랐으면 머리 박고 31번으로 넘어갑니다. 31번 단어 단위로 들어가는 것인데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단어 몰라서 틀리는 찐따가 있다면 요 빈칸 단어 단위로 나오는 요 빈칸은 단어가 웬만하면 최대한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방향성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downfall 떨어지는 거니까 안 좋아지는 거. uniform 똑같은 거지. 일치되는 거. restoration 하면 restore 회복하다죠. 그죠? 그래서 뭔가 복구하고 회복하는 거. private 하면은 사적인 것이지. 그지? 그래서 사유와 customization 하면은 custom 그 개인화하는 개별 맞춤하는 것이죠. 그지? 그럼 요거는 그냥 관련된 표현 찾아주면 되겠네. 그지? 요거 앞에 있는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봅니다. With all of these changes 이 모든 변화들이 come 옵니다. 뭘로? 어쩌고 저쩌고로 overlays.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뭔지를 봐야겠네? 그죠? 그럼 이 변화들을 가지고 지금 밑에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것인지 사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 개별적으로 맞게 개별 맞춤 되는 것인지 관련된 표현이나 내용만 찾아주면 되겠다. 빠르게 찾아보세요. 1분. 모비에서 찾든 밑에서 찾든 상관이 없겠네요. 위나 아래도 비슷하네요. 사장님 관련표현 볼까? 자, 관련된 표현만 찾기로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봅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전례 없었던 그런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막 그래서 빌딩 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주를 했고 막 그래서 막 중요 막 대도시들 막 그리고 새로운 그런 막 도심 지역들로 넘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점점 더 more dependent죠. 그죠? 그러면 오토모바일에 조금 더 의존하게 됐대. 그지?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그 변화는 주로 무엇에 디펜던스 했던 것이야? From A to B죠. 그죠? 그럼 이 변화는 뭐에서 뭐로? 공공의 대중교통에서 뭘로 바뀌었다? 개인적인 차에서. 나왔네? 프라이빗 카로 바뀌었대요. 그렇군. 그러면 사적인 것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아, 한 단어 정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안 타게 됐지. 그지? 그럼 대중적인 걸 안 타게 됐다. 대중적인 걸 안 타게 됐다. 즉, 개인적인 것을 사용하게 됐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밑에서도 비슷해. 대부분의 더 많은 사람들이 owned their own homes. 그들 자신만의 집을 소유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커스터마이제이션이랑 만약에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랑 헷갈렸으면 프라이빗해지는 거는 사적인 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 돼. 그럼 개인적인 거다 라고 했을 때 반대는 공공적인 것들이겠죠. 공공적이고 대중적인 것들. 자, 그런데 이때 개별 맞춤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개별 맞춤의 반대말은 유니폼이야.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모두를 통일화하고 획일화하는 것들의 반대말이 개별 맞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옷 입지 않고 나에게 맞는 맞춤 정장을 입어요. 그게 개별 맞춤이야.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으로 맞춰서 바꾼다라고 하려면 원래 같은 것들을 내 개인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데 이때는 개인에 맞게 바꾼다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를 하고 있다잖아. 그치? 그럼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유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어 몇 개 보면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때 이런 여가 생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중심지가 집이나 이런 해봤자 이웃 정도로 갔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다 같이 있고 막 대중교통이고 밖에서 다 같이 놀고 했던 게 이제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였네. 그죠? 그래서 home based leisure, 나의 집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래서 장소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들어가 있는 건 노는 걸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 극장을 가지 않는다. 그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계속 비교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공공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장소인지 이 정도로 포커스 맞췄으면 금방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32번도 보자. 자, 32번도 빈칸에 있는 문장부터 먼저 볼게요. 자, but 그러나 라고 했으면 앞뒤 달라지는 내용이고요. 태그는 earn to blah blah 뭐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빈칸에서 지금 찾아야 할 내용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을 찾아야겠지. 그지? 태그는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긍정부정 바뀌지 않게 조금 조심해주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내용 빠르게 찾아서 밑줄 그어봅니다. 1분 30초 줄게요.
찾아야 돼. 되게 분명해. 다들 고개를 들지 못하는구나. 찾았니? 볼까? 자, 태그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태그가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면 되지. 그치? 바로 밑에 봐봐. 뭐가 중요하대? 중요하다라는 동사 전제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대. 근데 태그가 하고 있지 않은 건 무엇이다? 태그가 아니다.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럼 뭘 하고 있잖아? 이것을 캡처하며 포착하다. 그대로 담아내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태그는 this를 보여주지 않는다네요. 이때 나와 있는 this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지. 그치?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태그라는 게 뭔데? 앞에서 태그의 내용 간단하게 빨리 봅니다. 사람들은 막 그림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그리고 공유도 해요 인터넷에서. 근데 어려움이 있어. 네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뭐 스케치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자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진들은 don't come with words attached. 사진에는 보통 단어가 붙어있지 않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도하고 만드는 거야. 태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면 태그되는 그 이미지들의 의미는 태그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에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단어를 사용해서 설치가 쉽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원하는 것을 사진을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그냥 태그구나.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태깅 시스템이다. 그 정도 알 수 있겠고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기재는 무엇이다. 아주 확실하다고 합니다. 분명하네요. 우리는 보통 그 이미지에다가 분류를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탐색을 합니다. 탐색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태그를 붙여요. 거기에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단어들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이미지나 그런 영상들을 찾기 위해서 찾기 쉬우려고 분류해서 태그를 붙인다였지.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빈칸의 내용이 없네요. 그죠? 그냥 태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용도, 사용 방법 같은 것만 들어가 있었고 결국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건 누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봐봐. for example 있지. 내가 존나 수백 번 말했지.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문장이 주제라고 이게 그냥 주제야. 이걸로 끝났어야 돼. 그러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담아내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앞에서 담아내는 것은 무엇이다? 사진에 대한 분류를 알았죠. 그죠? 그럼 사진을 분류해서 찾기는 쉬워졌어. 하지만 그 태그를 봤다고 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음식 하면 음식은 나와.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까지는 모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서 태깅은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가지고 태그를 해. cat, street, trash can 이렇게 태그를 했어. 자 그러면 그때 fishbone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것들은 leave out out이니까 밖으로서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고 배제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그 고양이가 생선뼈를 트래시캔에서 꺼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누가 무엇을 하는지죠. 그죠? 그럼 예시를 가지고 기반으로 설명을 했을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없다라는 거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찾아보면요. 그냥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 누가 무엇을 하는가를 모른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요 내용까지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련의 단어들인데 허용합니다. 사용자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지. 확인하는 것은 태그로 가능한 것이지. 아까 우리는 태그에다가 분류를 함으로써 태그로 사진을 찾기 쉽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확인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찾기 쉽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되는 거야. 그치?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comprehensive 복합적인 묘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여기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랑 그냥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고 우리가 틀린 내용을 찾아야 되죠.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게 2번이겠지. 그지?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잖아. 그지? 자, 밑에도 조금 더 읽어보자. 믿을만한 원천이 된대요. 사진에 의해서 정보를 분류하는 원천이 된대. 원천이 되지 못하다고? 뭐 개소리야. 우리가 분류 존나 잘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태그를 통해서 이건 잘하는 거니까 안 돼. 우리는 못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죠? 그리고 주된 수단이 됩니다. organizing, 구분하고 정리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 시간 순서대로, 단어를 시간 순서대로, 이건 진짜 조금 말도 안 된다. 이 organizing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거는 그냥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냥 맥락이 없는 것이고요. 그 시간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는 단어의 순서를 배열한다는 거지. 이미지나 그런 동영상을 배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태그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유용하게 필터 걸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분류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것들. 하지만 똑같은 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류를 한다고만 했지 비슷하기만 하고 똑같진 않아. 이런 식의 한계점을 지정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요. 요 1번이랑 3번은 태그가 하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못하는 내용이었던 2번으로 불러주면 되겠어요. 됐죠? 생각보다 쉽지? 33번 봅니다. 33. 자, 이것도 빈칸 문제네요. 빈칸에 있는 부분부터 볼게요. 자, 봤을 때 now, 이제 his insights, 그의 통찰력은 블라블라 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는 굳이 now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건 무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 같네요. 그죠? 과거와 달라진 변화 지점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이 딱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주변부에서 맥락 파악 위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 끌어줘야 되지. 그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는 선택지를 보지 않고 요 주변 내용에서부터 추출을 해내야 돼. 그지?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선택지 보지 말고 한번 한글로 써봐. 서술형처럼. 해봐. 찾아봐. 주변부에서 맥락을 가지고 내가 무슨 내용을 찾을 거예요. 내가 궁금한 내용은 무엇일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뭐야 이거 손지가 어렵다 야. 지문은 쉬운데? 찾았으니까 살살 볼까? 자, 밑에부터 보세요. 여기서 대충 위아래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위에부터 살짝 볼까? decade
later 몇십 년 후에 과학은 직면했어요. urgent 아주 긴급한 문제들을 직면했지. 그지? 그리고 그것은 얘의 발견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어. 그러면 몇 년이 지나고 난 게 지금이 된 거겠죠. 그죠?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발견들을 물어봤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앞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은 얘는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죠. 그죠? 그리고 밑에 부분도 봅니다. Within a few years or one another. 보면은 자 그리고 나서 몇 년 안에 약간만 몇 년만 더 지나고 나도 세 명의 다른 과학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rediscovered 재발견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지? 이 똑같은 사람의 잊혀진 일들을 재발견했어. 아 그럼 앞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답할 수 있다가 그랬지, 그지? 근데 뒤에서는 잊혀졌던 일들을 재발견했다가 그랬지, 그지? 그럼 얘가 있었던 얘의 그런 발견들, 대답들은 과거에는 무시됐었고 현재에는 대답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은 which of course 당연히 had been there all along 항상 그곳에 있었어. 그럼 애초에 있었던 답이야. 똑같은 그 답이 있는데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 앞에서 긴급한 그런 질문에 봉착했을 때 다시 그제서야 받아들여졌다고 했죠. 그죠? 문일문으로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얘에 대한 설명은 똑같은 답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과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그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나서야 받아들여졌다죠. 그죠? 선택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캐치어 따라잡았어요. 무엇을? 현대의 문제들을 따라잡았어. 오, 나쁘지 않은데? 레이스드 제기했어요. 더 많은 문제. 아 이건 아니지?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어드레스드 강조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주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건 아니지. 이건 왜 아닌지 알겠어? 같은 답이 있었던 거지. 질문은 달라졌잖아. 그지? 과거에는 이 질문이 없었으니까 이 답변이 무시당한 것이고 지금 새로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urgent question이 봉착했다 그랬잖아. 그랬으니까 답이 받아들여진 건데 여기서 토픽이 비슷하다는 질문이 같아야 되는 거지. 답이 같은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아닌 답이 같다.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제껴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꽤나 헷갈릴만 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뭘? 오직 한 걸음만 떨어져 있었다. 이게 뭐 존나 추상적인. 한 걸음만 떨어져 있었다. 그냥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있었다 정도네?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아니면 이거겠지? 그리고 regained 다시 얻었어요. 수용을 얻었어요. 아, 대중의 수용이네? 수용을 다시 얻었다. 이건 좋아. 근데 대중에게서 수용됐다지. 지금 누가 얘네들을 보고 있니? 과학자들이네, 과학자들. 과학생이지. 그치? 대중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과학 세상에서만 뭔가 인정이 되고 일반 대중들한테 무시당하고 자기들의 세계에만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의미나 특정성이 강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대중에게 외면을 받았다라는 말은 글쎄 그런 거는 딱히 들어가 있지 않아. 왜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은 과학의 그 영역 안에서 과학자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대중이라고 하면 과학자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비과학자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regained acceptance는 맞는데 지금 대중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퀘스천은 당연히 많아지지 않았고 이것도 토픽 때문에 틀렸습니다. 과거랑 그런 현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이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 안에서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랑 오직 한 스텝 떨어졌다. 한 발자국 앞에 있었다. 요 정도에서 골라보면 될 것 같은데 얘네 둘의 차이는 뭘까? 얘네 둘의 차이는 뭘까?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 이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으려면 뒤처지는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그죠? 애초에 캐치업 투 자체가 뭔가를 따라잡다라는 의미가 되게 강한 표현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현대에도 뒤처지지 않았다지. 그지? 그럼 얘는 과거에서부터 현대의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야 돼. 그지? 그래서 이때는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현대의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해결이 되는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존나 헷갈리긴 하지만 상황이 좀 더 낫지 않니?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냐면 앞에서 봤을 때 얘네가 아까 몇십 년 후에 재발견이 됐지. 그지?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후에 다시 재발견이 됐지. 이미 있던 일들이 필요한 그 시기가 될 때마다 하나씩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근데 현대의 문제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려면 과거의 것과 현대의 것이 뭔가 이어진다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니야. 얘들은 과거와 현대의 내용이 아니라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답이 있어. 답은 항상 여기에 그대로 있지만 이 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없을 때는 안 받아들여지고 그 질문이 생기면 받아들여지고 또 없으면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또 다른 질문 2 나오면 또 받아들여지고 요 정도의 개념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때 아마 시간이라는 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랑 조금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에서 헷갈렸으면 그렇게 엉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현대의 것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려면 과거에서부터 현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갔었어야지. 그지? 그래서 지금 현대만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시간 개념이 같이 들어가야 모던으로 쓸 수 있겠어요. 됐죠? 그래서 한 1번이 한 3번 정도 다 놓고 봤을 때 4번이 제일 좀 두루뭉술하지. 그지?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존나 헷갈리는 선지가 있을 때 고르는 방법? 최대한 두루뭉술한 거. 너무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아까 지금도 이것도 구체적인 것들 하나하나 가지고 지금 딴지 걸어서 없애야 되잖아. 그지? 오히려 구체성이 높으면은 답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고 뭔가 함축적이고 뭔가 포괄적이고 그 정도면은 보통 주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주제를 찾는 류들이죠. 빈칸이라던가 뭐 어휘도 사실 뭐 주제를 가지고 비슷하게 맥락 따라가는 거지. 그지? 그거랑 그런 대입한 문제들, 함축의미 문제들 이런 식으로 주제랑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해서 포괄성이 높을수록 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두루뭉술한 걸로 갑니다. 됐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의 여지가 얼마든지 열려있는 거지. 됐지? 이 정도? 왜 다들 자시는지? 34번 지루한 빈칸 문제 하느라 잤어? 왜 이렇게 기냐? 빈칸 어딨어? 아 위에구나. 자 여기서는 prior to photography죠. 그죠? 그럼 prior to는 언제야? 언제야? 네. 언제야 prior? 과거. 그지? 과거지? 뭐뭐 이전에 post가 이후야. 됐지? 이 정도? 그러면 그 뭐야 사진 기술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진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다를 찾고 싶다면 사진을 통해서 전후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찾아야겠지. 그지? 그럼 사진을 통해서 바뀐 전후를 찾아봐. 찾아. 빨리 찾아.
사진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죠? 거기 가을 소녀 자냐? 쟤 잔다. 자, 여러분 뒤에 가을 깨고. 야, 너 똑바로 해. 이러고. 다현아?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니? 어? 살만 났어? 너 모의고사 잘 봤나 보다? 안 돼! 이거 하고 싶을 거야! 끈기가 부족한 거, 이 라떼는 말이야. 봤니? 사진을 가지고 바뀐 것만 찾아야 되지. 그치? 그럼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다라고 들어가 있고, 뒤에가 지금 why? 페인터스야. 그림이지. 그림이면 사진이 나오기 전이야, 후야? 전이야, 후야? 전이죠. 전이지. 그럼 같은 내용이겠다, 빈칸이랑. 그죠? 그럼 도대체 전에 뭐 했는지 봐봐. 얘네들은 어제 lifted 올렸을 때 특정한 그런 장소에서만 있었대. 그죠? out of their dwelling 하면 dwell 거주하다 살다죠. 그럼 거주하는 곳에서 밖으로 할 때 특정한 그런 장소로만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transported them elsewhere 다른 곳으로 그것들을 이동시켰어. 자, 그때 그림들은 time consuming 시간이 너무 오래 들었고 비교적 운송이 어려웠어. 됐지? 그러면 이때 그림의 특징, 즉 사진 이전의 특징들은 무엇이다? 어떤 특정한 장소는 거주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그림들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 이동하기가 비교적으로 힘들었다. 비교하고 있잖아. 괜찮네. 그지? 이 정도 그냥 찾고 다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고 나서 multiplication 하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수를 늘리고 있어요. 그죠? 다양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진들은 이제 많아졌지. 그지? 자, 그렇게 많아지는 것들, 이제부터 사진이야. 그죠? 달라지는 내용들. 자, 그러면 이 사진 이후에서는 뭐가 됐다? house to plate가 뭐가 도입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능해졌다 그랬지? 그지? 그럼 이제 사진 이후에 바뀐 것은 기계적인 생산. 그래서 대량 생산 같은 게 가능해진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미컴 뭐가 됐어? 2배가 됐어. 소비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는 limitless 제한 없는 양과 블라블라블라블라 됐죠? 그러면서 그냥 지금 바뀌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재생산이 되면서 존나 2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한이 없어지면서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때는 어쩌고저쩌고 뭐 글쎄 딱히 그렇게 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사진은 또 뭐가 되었다 보면 되겠지? 바뀌는 순간 아주 싼 대량 생산 물질이 되었다. 됐죠? 이게 사진 이후의 변화지. 그리고 그 앞에서도 어쩌고저쩌고 translating 바꿨죠 또. 그죠? 뭘 바꿔? 싼 걸로 바꿨지. 그지? 자, 그러면 사진 전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이동도 힘들었어. 그지? 사진 이후에는 대량 생산이 되면서 양이 존나 많아지고 싸졌다지. 그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봅니다. become dynamic vehicles가 됩니다. 그래서 circulation of places. 아까 앞에서는 이동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동이 잘 순환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달라진 점은 일단 양이 엄청 많이 늘었다. 그죠? 당연히 값도 뭐 좀 싸졌죠. 그죠? 값도 내려갔다. 그리고 더 이상 장소의 제한도 없죠. 그죠? 장소 이동도 훨씬 쉬워졌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진 이전에 있었던 그런 그림의 특징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양이 조금만 생산된다. 혹은 값이 되게 비쌌다. 혹은 장소가 제한적이었다. 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거를 먼저 잡아보세요. 자, 그림들은 connected with nature. 자연이랑 연결이 된다고? 뭔 개소리야? 왜 갑자기 자연이랑, 혹시 자연 고름 개찐다 없지? 이건 진짜 아니지? 오케이. 자, 그림은 중요한 형태였습니다. 아, 예술 안에서 그림이 더 좋은가, 예술적인 그림인가 사진인가 이런 거 지금 대결하고 있었어?
아니죠? 전혀 아니고 진짜 이거 골랐으면 쓰레기야. 자, 예술은 어쩌고저쩌고. 아,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세계를 보여주고 있니? 아닌데? 뭐 갑자기 왜 세계를 보여주지? 이 포커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책 중에 뭐라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desire, 궁금합니다. travel, 이동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않았다. 장소 이동이 잘 안 됐다. 뭐가 달라? 4번, 5번 뭐가 달라? 자, 얘네들만 지금 유일하게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지금 이동, 장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동이 뭐 장소니까 별로 상관없겠지? 그지? 그럼 얘는 이동이 잘 안 됐다지. 이동 가능 불가능에 대한 얘기죠. 그죠? 효율성에 대한 얘기. 얘네들은 욕망이지. 그지? 욕망이 있어. 무엇을? 그 이동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 않았대. 그럼 이동을 원하지 않았다고? 얘는 안 됐다죠. 그죠? 그러니까 안 했다와 못했다의 차이 아니겠어? 그지? 이거는 이동을 안 했다. 이건 이동을 못했다지. 그지? 그럼 지금 이동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그림들은 이동은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이동을 안 했어, 못했어? 안 했어, 못했어. 맥락 봐봐. 못했죠. 못했지. 그지? 이동하기 힘든 때잖아, 비교적으로. 그죠? 그리고 대충 맥락으로 봤을 때 막 비싸고 장소적인 제한이 되게 많고 막 양도 적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예술이라는 건 전시를 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야 뭐가 되는 건데 왜 안 해? 이걸 안 하려고 했다면 이동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라던가 이동에 대한 단점 같은 게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이동에 대한 단점이 들어갔어야 원하지 않았다. 그 욕망이 강하지 않았다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냥 못했다잖아. 그치? 못했다고 불러줘야죠. 이 정도 됐지? 그래서 선택지끼리 최대한 비교해서 맥락 잡아주는 것만 조금 연습해도